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외교통일위원회가 1년 전 조사한 전 세계 46개 나라 제외 공관들의 업무 만족도는 65점, 평균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청렴도는 그래도 비교적 높네요. 70점, 친절도는 67점, 재외국민 보호 업무는 59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에는 김기환 뉴욕 총영사의 갑질 논란 의혹에 외교부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공관,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 개선에 찬물을 끼얹게 됐습니다. 제외 한인으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의 김민선 회장과 집행부 그리고 한인 동포들이 지난 14일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에서 공식적인 첫 출근을 했습니다. 간단한 행사를 통해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 동포사회와 함께하는 뉴욕 한인회를 만들자고 다짐했습니다. 정세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경 맨해튼 24가 뉴욕 한인회관에 대형 버스가 도착합니다. 그동안 김민선 회장을 지지해온 한인 동포 50여 명이 버스에서 내려 회관으로 들어갑니다. 곧이어 도착한 김민선 회장은 회관 앞에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현관 앞에 부착된 뉴욕 한인의 현판을 손으로 만져봅니다. 법원 판결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간단한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김민선 회장은 희생과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배웠다며 앞으로 분열된 한인사회 화합과 치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겸허한 마음으로 제34대 뉴욕 한인회장으로서 그동안 분열되었던 우리 한인사회의 화합과 치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모든 노력과 에너지 정열을 한 마음으로 모아 한 단계 성숙된 그리고 긍정적이고 투명한 한인회. 역대 회장단협의회 김석주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뉴욕 한인회관 건물을 회장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김민선 회장이 발전된 한인회를 만들 수 있도록 후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2년 임기를 가진 한인 회장이 벌이는 만행과 행포에 대해서는 역대 회장단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인회관은 전직 회장만 지켜야 할 일이 아닙니다. 회장이 된 사람, 또 회장이 되려는 사람, 한인사회의 대표 리더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한인회와 회관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역대 회장과 지역 한인회, 직능단체 단체장과 한인동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김민선 뉴욕 한인회의 공식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채널 K 뉴스 정세진입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대한민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제외 공관들에서는 비교적 차분한 가운데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제외 선거인 명부 열람을 실시한 결과 관할 지역에서는 총 6,120명의 명부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외 선거인 2,592명, 지상사 직원 및 유학생 등 국외 부재자는 3,528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선거인 명부가 최종 확정되면서 뉴욕 총영사관은 이날부터 선거인들에게 제외 투표 안내문 발송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제외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투표 안내문을 제작 중이라며 이번 주 중으로 유권자 등록을 마친 선거인들에게 안내 서한을 발송하고 이메일과 일반 우편, 전화로도 통보해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뉴욕 지역 투표는 퀸즈 플로싱의 시캐슬 그룹 건물 1층 리셉션홀에 설치되는 본 투표소와 뉴저지 한인회 2층 사무실, 필라델피아 서재필 기념재단 의료원 1층 강당에 설치되는 투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자들은 사진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나 비자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오는 7월부터 재외국민용 거소 신고증이 폐지됩니다. 하지만 이는 국외 영주권자들에게 해당되고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 동포의 경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국 정부는 오는 7월 1일자로 재외국민 거소증 제도를 폐지하고 지난해 1월 22일자로 도입한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로 전면 전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를 3개월 앞둔 현재 재외국민 주민등록 인구는 2만 2천여 명 수준으로 정부 추산치 7만여 명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재외국민들은 거소증 폐지로 의료 혜택 등 한국 내 주거 및 경제 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의 홍보와 설명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각 지역 재외공간 지자체와 인터넷, SNS 등 재차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월부터는 법무부의 협조 아래 국내 거주 신고자들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행자부는 오는 7월 1일자로 폐지되는 거소증은 국외 영주권자들에 해당하는 재외국민용 거소 신고증이고 시민권자인 외국 국적 동포들을 위한 거소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이 지난 16일 전격 발동됐습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 조치로는 처음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보완하는 성격을 담은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이 지난 1월과 2월 감행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미국의 독자 제재 조치로는 처음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북한 정권을 지속해서 압박한다는 기존 입장과 일관돼 있다며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이나 탄도 미사일과 관련한 불법적 활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불법 활동에 따른 비용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북한의 수송과 광물, 에너지, 금융 분야에 종사하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소속 인사들의 자산과 이익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금속과 흑연, 석탄 관련 소프트웨어를 북한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인권 위반이나 사이버 안보, 검열 행위와 관련해 포괄적 금지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자 이민 시스템은 잘못된 정보가 기입돼도 보안상 수정이나 변경이 어렵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주권이 다른 주소로 발송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발급한 영주권 카드들이 전산 시스템의 오류로 다른 주소로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지난 2012년 전자 이민 시스템을 가동한 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규모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몇 개의 영주권 카드가 잘못 발송됐는지 또 언제부터 어느 지역에 집중됐는지 등의 정황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의 상급 기관인 국토안보부 감찰관실은 이번 영주권 발송 오류에 대해 국토안보부 관계자들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관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자 이민 시스템은 기록 변경 등의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직원들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수정 권한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한 번 잘못 기입될 경우 수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영주권을 갖고 있는 기존 소지자들도 주소 변경을 신청할 경우 정보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 25년 후 석방됐지만 살 길이 막막합니다. 뉴욕시가 이한탁 씨를 위해 렌트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15일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에 따르면 뉴욕시 인적자원관리국이 저소득층 렌트 지원 프로그램인 리빙 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한탁 씨가 매달 지불하고 있는 렌트 비용 $1,00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한탁 씨는 최근 김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고 노인 아파트나 렌트 보조 프로그램 등의 도움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한탁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뉴욕시가 선뜻 렌트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석방된 이 씨가 여생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살필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에게 서한을 보내고 렌트 지원 프로그램의 승인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어 학습이 정책적으로 장려되고 있습니다. 프랜시스 루이스 고등학교가 실시하는 서울 투 소울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프랜시스 루이스 고교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정부로부터 그랜트를 받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는 스타토크 프로그램 서울 투 소울을 여름방학 기간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고등학교가 한국어 스타토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동서국제학 학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스타토크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미국에서 많이 교육되지 않은 언어 학습을 장려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랜시스 루이스 고등학교는 오는 7월 11일부터 29일까지 6에서 8학년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 투 소울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한국어와 한식, 미술, 태권도, 한국 전통무용과 사물놀이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희망자는 프랜시스 루이스 고등학교 웹사이트를 참조해 이메일이나 전화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동서국제학학교 역시 5, 60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한국어 스타토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뉴저지 팰리스 이스팍에 설치된 최첨단 주차 미터기의 잦은 오작동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한국어를 누르면 네팔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사용자들이 혼동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새롭게 설치된 뉴저지 팰리스 이스팍의 주차 미터기는 영어와 한국어, 스페인어 등 3개의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 미터기의 오작동으로 인해 한국어 버튼은 찾아볼 수 없고 한국어로 표시돼 있어야 할 곳에는 네팔어가 잘못 표기돼 있습니다. 팰리스 이스팍 주민들 가운데 한 명은 주차 미터기의 오작동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한인들을 종종 보게 된다며 신형 주차 미터기가 익숙하지 않고 영어가 불편한 한인들을 위해 타운에서 빠른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펠팍타운의 주차 미터기 관리 담당 직원은 주차 미터기의 오작동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주차 미터기 관리 회사에 당장 고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새로 도입된 주차 미터기는 동전이나 카드를 이용한 결제가 되지 않는 오작동도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부당하게 주차 위반 티켓을 발급받는 주민들의 원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입니다. 우리 역사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조정래 감독의 영화 귀향이 뉴욕 뉴저지에서 오는 25일부터 일제히 개봉합니다. 현재 88살이신 강일출 할머니의 실화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특히 제작 완료 후에도 한국에서 극장을 잡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미주 한인들이 귀향 영화 보기 캠페인에 앞장선 바 있어 이번 개봉 소식이 더 반갑습니다.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